타이틀 그 나라의 더 기묘한 비즈니스 이야기. 오프닝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그 대륙의 큰 나라에서 벌어지는 더욱 황당하고 웃긴 비즈니스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나라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10억 명이 넘고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 있고, 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론 1 공유경제의 광란 마이너스 3330.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나라의 독특한 공유경제입니다. 한국에도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가 있죠? 이 나라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어. 그래서 나온 게 공유 우산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빌려 쓰고 다 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5,000원짜리 우산이네. 그냥 가져가면 되겠는걸. 결국 그 회사는 30만 개의 우산을 풀었는데 돌아온 건 1%도 안 됐답니다. 29만 개가 넘는 우산이 실종된 겁니다.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산 기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 농구공이 나왔어요. 네, 농구공입니다. 농구장에 농구공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공유 BMW도 나왔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용자는 차를 빌려서 결혼식에 갔다가 하객들한테 자기 차인 것처럼 자랑했답니다. 이 차 내 거야. 응, 내가 샀어. 그리고 반납은 일주일 후에 했다고 합니다. 연체료가 차값의 반이 될 뻔했죠. 본론 2대리 서비. 스의 끝판왕 마이너스 33만 630.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나라의 기상천외한 대리 서비스들입니다. 이 나라에는 없는 대리 서비스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먼저 대리 줄서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식당이나 병원에 줄을 서야 할 때 돈을 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 있어 줍니다. 3시간 줄서기 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리 사과 서비스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는데 사과하기 싫으면 대리인을 보냅니다. 대리인이 여자친구 앞에 무릎 꿇고 말하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반응. 뭐야 이게? 성공률은 약 5%라고 합니다. 그래도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대리 부모님 뵙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기 싫으면 배우를 고용해서 대신 보내는 거예요. 배우가 부모님 앞에서 연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제가 효도를 못해서. 그런데 한 번은 들킨 적이 있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얘야, 너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네. 그게. 즉석에서 서비스 종료됐다고 합니다. 제일 황당한 건 대리 게임 서비스입니다.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주는 거예요. 레벨업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게임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대신 시킨다는 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게임을 왜 대신 시켜요? 그럼 뭐가 재미있어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레벨 높은 캐릭터를 보는 게 재미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본론 3가짜를 넘어선 가짜들. 세 번째 이야기는 창의적 모방의 새로운 경지입니다. 이 나라에는 가짜 애플 스토어가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더 진화했습니다. 가짜 IKEA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11퍼니처라고 지었어요. 로고도 파란색, 노란색으로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매장 구조도 똑같습니다. 미로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나 지금 진짜 이케아에 있는 건가? 가짜 이케아에 있는 건가?
한 외국인 관광객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답니다. 그리고 가짜 디즈니랜드도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다르지만 성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캐릭터들도 돌아다닙니다. 다만 그 캐릭터들이 좀 미묘합니다. 미키마우스 같은데 귀가 좀 더 큽니다. 제 이름은 미키가 아니라 미치입니다. 도널드 덕 같은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저는 도널드의 사촌 도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논리입니다. 한 번은 가짜 애플 스토어와 가짜 스타벅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며 웃었죠. 여기 뭐야? 짝퉁 테마파크야.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쇼핑몰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실제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데 여기가 더 싸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천재적인 마케팅입니다. 본론 사음식 배달의 신세계. 네 번째 이야기는 이 나라의 음식 배달 문화 파트 2입니다. 이 나라 배달원들은 정말 불가능을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50층 아파트에서 1층 편의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죠. 배달원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배달 왔습니다. 주문자가 문을 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내려갈 걸 그랬네요. 배달원의 대답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프로 정신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어떤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나오기 싫어서 저녁을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소를 이렇게 적었어요. 대학교 도서관 3층, 창문 쪽 세 번째 자리.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배달이죠. 그런데 배달원이 진짜 왔습니다. 도서관 밖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손님, 창문 열어주시겠어요? 그리고 3층 창문으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도르래도 아니고 그냥 던져서 받은 겁니다. 학생이 감동받아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배달원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덕분에 자리 안 뜨고 밥 먹었어요. 별 5개. 그런데 더 황당한 배달도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이런 주문을 했대요. 치킨 한 마리 주문하는데 배달원님이 직접 닭 흉내를 내주세요. 특이 요청란에 적은 거죠.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배달원이 진짜로 했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꽂기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주문자는 바닥에 쓰러질 뻔했고 배달원은 팁을 2배로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배달 앱에 특이 요청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요청을 합니다. 배달하실 때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자만 주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짖어요. 이건 평범한 편이고요. 배달하실 때 웃으면서 와주세요.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배달원이 활짝 웃으며 배달했답니다. 손님 힘내세요. 파이팅. 심지어 이런 요청도 배달하실 때 저한테 잘생겼다고 말해주세요. 배달원의 고민. 이게 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신고당할 건가? 결국 했답니다. 손님, 참 잘생기셨네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팁 5,000원 받았습니다. 윈 마이너스 윈이네요. 본론 5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광기. 5번째 이야기는 이 나라의 미친 소셜미디어 마케팅입니다. 이 나라에는 더우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틱톡 같은 건데. 아니, 사실 틱톡이 이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마케팅 전쟁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이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댄스를 췄습니다. 50대 아저씨가 케이팝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식당 오시면 이 춤 춰드립니다. 조회수 500만. 대박 났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그 춤 보러 식당에 갔어요. 그러자 옆 식당 사장님도 질 수 없다며 더 화려한 춤을 췄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원들 전부 다 동원했어요. 우리는 단체로 춤춥니다. 10명이서. 조회수 800만. 더 대박 났습니다. 그러자 그 옆 식당은 아예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서빙하는 거죠. 손님, 이 음식은요, 정성껏 만든 우리의 자랑.
사람들 반응 배고파 죽겠는데 노래는 왜 불러? 하지만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결국 그 거리가 공연 식당 거리가 되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건지 공연 보러 가는 건지 모를 지경이 된 거죠. 한 유명 왕홍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품을 팔았는데 추워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어요. 시청자들 왜 옥상에서 방송해요? 왕홍도 진정성 있어 보이잖아요. 논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 어떤 왕홍은 24시간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자면서도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자고 있지만 방송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물건을 샀습니다. 왜냐고요? 자면서도 일하는 모습이 대단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통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본론 6기술의 역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나라의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의 묘한 공존입니다. 이 나라는 안면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그냥 나가면 돼요. 얼굴로 자동 결제됩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해서 돈을 가져간다고. 네, 맞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나라에는 아직도 현금 세는 기계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한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 다른 손에는 주판을 들고 있는 거죠. 계산은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확인은 주판으로 합니다. 왜냐고요? 주판이 더 믿음직스러워서요. 한가게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최첨단 AI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죠. 테이블 5번, 음식 나왔습니다. 매시 그런데 계산은 할머니가 수기로 적습니다. 공책에 볼펜으로 끄적끄적. 로봇은 음식 나르는 거고 계산은 내가 해야 정확해. AI와 아날로그의 기묘한 조화입니다. 또 어떤 회사는 드론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아서 음식을 배달하는 거죠. 와, 미래다. 그런데 드론이 도착하면 할아버지가 나와서 손으로 받아줍니다. 그래, 잘 왔다. 여기 음식 두고 가거라. 드론은 AI 기술의 집약체인데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 할아버지. 한 번은 어떤 도시에서 무인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들어가서 물건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오픈 첫날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놓고 집었다가 놓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AI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사는 건가, 마는 건가? 결국 그 무인 슈퍼마켓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에 사람이 있네. 네,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결제를 배우고 싶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죠. 할머니, 여기 이 앱을 여시고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백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로 QR코드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은행원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야 해요. 할머니야, 그래. 그럼 이 돋보기는 왜 만든 거야?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너스 황당 특허 이야기.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나라에는 정말 황당한 특허들이 많습니다. 1인용 우산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일반 우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딱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더니 손잡이가 더 작습니다. 그게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회전하는 물병이라는 특허도 있습니다. 병을 돌리면 물이 회오리 치면서 더 시원해 보인다는 논리죠. 실제로 더 시원해지나요? 아니요, 시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거든요. 셀카 찍을 때 예뻐 보이게 하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마스크에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미인의 얼굴이요.
이거 쓰고 셀카 찍으면 마스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실제 얼굴은 안 나오니까 완벽하죠. 논리의 비약이 예술입니다. 한 발명가는 자동으로 고개 끄덕여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졸 때 쓰는 거래요. 상사가 설명할 때 이걸 머리에 쓰면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시연 영상을 봤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사람은 자는데 머리만 끄덕끄덕. 상사 이해했나? 끄덕끄덕 상사조와 계속하겠네. 완벽한 범죄입니다. 물론 들키면 끝이지만요. 가장 황당했던 건 대화하는 반려 로봇이었습니다. AI 스피커 같은 건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당신의 말에 항상 반대합니다. 왜 그런 기능을 넣었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워서요. 누군가 나랑 대화하고 심지어 반박해주면 덜 외롭잖아요. 사용자 오늘 날씨 좋네. 로봇 아닙니다. 춥습니다. 사용자.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래도 판매량이 꽤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로봇이랑 싸우는 재미로 산대요. 에필로그. 자, 오늘도 이 대륙의 큰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해봅니다. 안 되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죠. 짝퉁을 만들어도 실패해도 욕을 먹어도 계속 도전합니다. 10개를 시도하면 9개는 실패하지만 1개는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그 1개로 다시 10개를 시도하죠.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들의 제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작권이나 윤리는 좀 더 지켜야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는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상상도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그게 되겠어? 라고 물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봐야 알죠. 그리고 정말로 해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무리 메시지.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가짜 명품 시장의 신세계도 재미있을 것 같고 중국집이 아닌 그 나라의 진짜 음식 이야기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그 나라 관광객들의 전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들이 벌이는 황당한 에피소드들이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가 듣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이 나라처럼, 아니, 이 나라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하지만 이 나라만큼 도전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해봐야 알죠. 라는 마인드로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